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분간 제가 쭉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은 과연 어떠한 세계사 부분들을 한번 공부할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기도 하겠죠? 네. 오늘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제목에서처럼 이슬람교의 성립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2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슬람교 그리고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크게 오늘은요, 2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슬람교의 성립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어떠한 문화적인 모습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이슬람교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또 자신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 때는 500년대 후반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와 학습지에서는 6세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500년 후반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500년 후반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 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로마 제국에서 이름을 바꿨죠. 비잔틴 제국이랑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로마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때문에 자, 굉장히 서로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는 완전히 예, 정말 긴장 상태가 가득해서요. 예, 거기에 뭐 상인들이 이동할 수도 없었고요. 뭐 지나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이 무역로가 막히게 되어 버립니다. 자, 이제 육지가 막혀서 결국에는 무역하기가 힘들어진 상인들, 아, 이대로 끝나냐? 절대 아닙니다. 자,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지옥 끝까지 가서 무역을 하고 올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특히 이 유럽에 있는 상인들은 육지가 막혔으니까 어디로 가냐? 바로 새로운 바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자, 오늘날의 뭐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 바다로 가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상인들 바닷길로 갑니다. 자, 가다 보면은 항상 뭐 배만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또 뭐 맛집에 가서 또 맛있는 것 좀 먹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상인들이 들리는 맛집이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냐? 자, 바로 메카와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가 발전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상인들이 야, 여기가 맛집이래. 여기가 진짜 낙지볶음이 대박이래.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나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마냥 발전할 줄 알았거든요. 메카하고 메디나가 항상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뭐 발전하기는 하겠지만 네. 하지만 여기서는 좀 일종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자, 이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겁나 부유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겁나 가난했던 이 빈부격차가 심했던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였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교류하는 이 길을 두고 상인들끼리 싸우기도 했던 거죠. 야, 여기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쪽 무역길을 내가 뚫었는데 네가 왜 오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내가 이쪽 길을 담당한다. 너는 이쪽으로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기도 했던 거죠. 자, 크게 우리 2가지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메카, 메디나 이 도시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메카, 메디나도 발전하고 있었고요.
뭐 빈부격차도 있었고요. 자, 이러던 상황 속에서 자,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누가 만들었는데 바로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마호메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 무함마드가 자,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무함마드 눈에 뭐 바위가 살아서 움직이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 그랬더니 무하마드 어이가 없어. 도대체 뭐요? 뭐요? 이러니까 천사가 야, 읽으라니까? 읽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너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읽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무하마드가 아, 나는 진리를 알고 있구나. 이슬람교를 창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슬람교가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이슬람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유대교는 오늘날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믿는 종교고요. 자, 기독교는 또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종교죠. 자, 이슬람교 또한 이 종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이 알라신을 믿는데요. 자, 알라신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신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 이슬람교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과 동시에 자,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알라신 밑에 동등한 존재다,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우리 예, 2학년 친구들, 1반, 2반 친구들은 네, 오징어보다는 낫죠. 예. 그리고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잘생긴 그리고 이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슬람교는 가장 핵심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쿠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있고요. 자, 불교에서는 불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책, 하나의 책이 바로 쿠란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무하마드가 23년 동안에 이제 신한테 계속 계시를 받아요. 신이, 야, 못 읽어? 읽어. 읽어. 이러면서 이제 진리를 막 전달을 했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글로 적은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듯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네, 쿠란이인 거죠. 네, 말이 헛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슬람교가 확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버렸는데요. 자, 어떻게 확산이 되냐? 아무래도 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던 그 신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이런 거 있죠. 자, 이 평등 사상이 이 낮은 계급을 갖고 있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야, 우리 또한 평등한 사람이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돈이 많고 계급이 높던 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귀족들은 무하마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야, 무하마드 어딨냐? 자, 그래서 이 무하마드는 잘못하면 이 귀족들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 또 하나의 발전된 도시였던 메디나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메디나로 이 피신했던 이 무하마드가 도망갔던 이 시기, 이 해를 헤지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라 기억해 주세요. 자, 메디나로 피신한 이후 이 무하마드 사람들을 막 모아서 또 이슬람교를 전파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퍼지게 되고 무하마드의 영향력 또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라비아 반도를 대부분 무하마드 세력이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였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갖춰야 될 생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 자신의 운명,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는 예, 하나님한테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이슬람 교도 또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쿠란 안에 적힌 일상생활의 모습이 대략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 5가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메카라고 하는 도시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슬람 교도인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그 이상 메카를 다녀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예, 서아시아 쪽. 자, 그렇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만약에 내가 한국인인데 이슬람교를 믿어. 그러면은 내 일생 중에 한 번쯤은 거기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여기가 바로 이 이슬람교가 시작한 곳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필링을 느끼고 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쿠란을 가지고 나는 유일하게 나는 알라신만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이 희사가 뭐냐면은 자,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신에게 맞는 자신에게 어떤 낼 수 있는 이 돈들을 공동체에다가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거를 바로 희사라고 합니다. 희사. 자, 그리고 네 번째, 금식이 있어요. 자, 금식이 바로 뭐냐? 자, 여기 이슬람의 1년 동안에 9월 한 달간은 이제 해가 떠 있을 때, 낮 동안에는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굶으면서 이 저의 어떤 영혼이라든가 나의 이 이슬람 어떤 알라신에 대한 나의 마음들을 계속 가다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선생님 참고로 예, 지금 녹음하는 날짜 금요일인데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일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슬람교도하고 좀 다르죠. 이슬람교도는 신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있어요. 자, 매일 뭐 한 5번.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이 나침반을 보면서요. 아, 여기가 메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자, 오늘날에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요. 이 핸드폰, 이슬람교도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는 메카가 어디 방향에 있는지 알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지를 한번 좀 보면서 아까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무역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도시가 번영을 했나? 자, 메시 형제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메카 메디나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이슬람교가 성립이 되는데요. 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로 시작한 사람. 그렇죠. 바로 무함마드가 이 종교를 정립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오른쪽에 가려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경전, 바로 두 글자입니다. 쿠로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쿠란이고요. 자, 그리고 이 이슬람교의 평등주의로 인해서 귀족들이 이 무함마드를 탄압하려고 하니까 이제 메디나로 피신을 했죠. 그 메디나로 피신하던 그 기간, 그 시간을 우리는 세 글자로 바로 헤지라라고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괄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경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두 글자 경전 이름입니다. 쿠로 시작하는 거, 란으로 끝나는, 그렇죠. 바로 쿠란인 거죠. 그래서 이 쿠란에 따라서 5가지 의무 또한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예, 잔잔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었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이슬람교를 믿는 그 지역, 그 세계에서는 어떠한 문화를 갖게 되었는지 한번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화를 여러분들 먼저 알기보다는 그 먼저 여러분들 경제적인 측면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슬람 그 세계, 이슬람교를 믿는 그 세계가 어떻게 경제가 발달하게 됐는지. 자, 첫 번째,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네, 아무래도 이 상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유럽에 있는 그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또한 굉장히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뭐 상인들은 진짜 얘네들은 천한 놈들이야. 요런 식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 예전 역사의 인식보다는 예,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자유롭게 내고도 가능하고요. 당근마켓도 이용할 수 있고 번개장터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서양의 비잔틴 제국이라든가 또한 동양의 사상조 페르시아, 뭐 중국 등등등 해서요. 이 이슬람이 뭔가 이 중간에서 교환을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서양 또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지금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가 또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슬람 이 지역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동서 교육로에 자리하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발달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앞에서 본 것처럼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슬람 상인이 여러 지역에 가서 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교류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첫 번째, 자,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양에 있던 어떤 물건들이 자, 서양으로 가고요. 또 그 반대도 되는 거였죠. 자,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운송 수단이 발달을 해서 쉽게 동양과 서양이 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그 중간 역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가 확산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슬람 상인들의 종교 또한 이슬람교였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들하고 접촉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슬람교 굉장히 좋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가 확산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나라들, 대표적인 수도, 그리고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바로 바그다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이 바그다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수도인 바그다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또 경제가 발달하게 되니까 이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뭐 교류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게 바로 바그다드였어요. 자, 이렇게 이슬람 상인들의 하드 캐리로 인해서 이슬람 문화, 각 지역의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이 문화의 어떤 하나의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교, 그리고 아랍어가 열심히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집니다. 자, 이슬람교와 아랍어가 슉슉슉 퍼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화 또한 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교류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 지역의 문화들은 여러 문화들이 서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떠한 문학이 한번 발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문학. 문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국어 과목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자, 국어 과목과 연관이 있는 이 글을 쓰는 학문인 문학에서는 과연 무엇이 발달하게 되냐?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이 장편 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한 여성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하고 또 이게 친한 이 여성이 왕한테 가서 밤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0일 동안 살아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여성이 애언을 해가지고 이 여성이 죽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려준 덕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 당시 이슬람 500년대 후반에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했고요. 자, 그로 인해서 긴 글을 쓰는 산문, 산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썰을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썰을 푸는 것처럼. 그래서 이 썰을 담은 설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행평가 끝나고 썰 풀어요.
자, 그리고 건물을 짓는 스타일도 이슬람교에 맞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 건축 스타일은 아무래도 아파트이겠죠? 네. 자, 근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이 모습, 대표적인 건축 스타일이 바로 모스크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는 맨 꼭대기에 십자가 뭐가 달려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스크에서는 바로 뭐냐? 위가 둥글둥글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롯데월드 실내에도 이렇게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돔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 실내 혹은 실외 이 돔에 어떠한 문양들, 장식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무늬, 아라베스크 양식. 자, 이 당시에 이슬람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 뭐 새, 동물, 뭐 알라 신에 대한 뭐 얼굴을 그려놓으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만드는 대신에 약간 이렇게 규칙적이고 약간 좀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들을 넣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하는 거였죠. 자, 자연과학에서는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학문들이 모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리스의 학문, 뭐 로마, 페르시아, 뭐 인도의 학문들이 다 같이 이슬람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학,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지리를 탐구하는 학문인 지리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어디에다가 절을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지리학이 발전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길을 찾아가려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별자리를 보고 갔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탐구하는 학문인 천문학 또한 발전하게 되었겠죠. 자, 그리고 자연과학 중에서는요, 자, 의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발전했던 그런 의료 어떤 지식들을 이슬람에서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수학이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면 우리 0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자, 오늘날에는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잘 쉽게 쓰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0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0이라고 하는 문자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슬람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과연 이슬람 문화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중국의 유명한 발명품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종이를 만드는 기술인 재지술. 자, 그리고 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나침반. 그리고 폭탄의 어떤 원료가 되는 화약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슬람 상인들이 자신들의 과학 기술, 이것들과 다 같이 이제 박스에 포장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전달을 하냐? 바로 유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에 전달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근대과학 기술, 이 근대과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근대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후에 한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한 1500년대부터 한 1800년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유럽의 근대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였죠. 과학기술 발달. 자,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이슬람교의 성립과 더불어 이슬람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칸들을 한번 채워 넣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반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영향. 자, 여기서는 이슬람 세계의 어떤 경제 발달 영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도시였죠. 바로 어디냐? 바그다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슬람 문화의 발달 부분을 보면요. 건축이 있어요. 자, 예배당인데요. 바로 뭐라고 불렀냐? 모.
모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모스크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유명한 무늬, 이런 무늬가 있어요. 바로 무슨 무늬냐?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슬람교의 성립과 더불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역사가 좀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익혀 나가야 좀 친숙해지고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또한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또 3학년 올라가는 그날까지 또 세계사 열심히 배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